며칠 전에 본인이 한 발언조차 기억을 못한다고 하면서 참모들 뒤에 숨는 뿐만 아니라 적반하장격으로 언론 탄압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이 이럴 때입니까? 164명이 다 집중하고 정치 탄압 중단하라! 외교 참사 사과하고 경제 파탄 책임져라! 대한민국 정치 이야기를 맛깔나게 풀어드린다고 자부하는 정치일학입니다. 정치 보복에 몰두해 있는 윤석열을 향해 이재명 대표의 반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24% 역대 최저를 찍고 있는 상황. 빅데이터는 더 참담하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대한 빅데이터는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었을까요? 빅데이터 분석 도구인 썸트렌드로 9월 1일부터 9월 23일 윤석열 언급량을 도출해보면 해외 순방 전에는 하루 2만 건에서 4만 건 사이였는데 언급량이 해외 순방 첫날부터 치솟기 시작했고 뉴욕에서 대통령 발언 파장이 있었던 이후에는 하루 10만 건에 육박할 정도로 솟구쳤습니다.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와 긍정과 부정 감성 추이 분석에서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대한 평가 연관어는 논란과 파장으로 얼룩진 애교 참사였다고 합니다. 영국 조문 논란부터 시작해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 대북한 메시지조차 들어가지 않아 맹탕 연설이 되었고 게다가 기대했던 한미 정상회담은 48초 이렇게 전락하면서 애교부의 책임을 묻는 반응까지 연간 검색어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일에서 23일까지 윤석열과 애교로 감성 연관어를 분석해 본 결과 윤석열 감성 연관어로 창피하다, 한심하다, 욕하다, 논란, 비판하다, 싫다 등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애교는 참사가 가장 큰 비중이 나타났고 그에 비판한다, 논란, 최악, 굴욕, 망신, 우혹, 막말, 괴롭다 등의 연관어가 쭉 순을 이었다고 합니다. 전부 다 부정적인 연관어였다. 그래서 윤석열 애교에 대한 긍정평가를 찾아보니 16%였고 부정은 81%였습니다. 자, 이는 1일에서 23일까지의 평가고요. 바이든 날리면이 시작된 이슈 바로 26일부터 10월 1일까지의 빅데이터 결과를 보면 윤석열 긍정평가는 14%였습니다. 같은 시기 여론조사는 한국갤럽 24%, 리얼미터는 31.2%였습니다. 우리가 대선에서 지켜봤듯이 빅데이터가 가장 근접하게 맞췄던 기억이 나는데 당시 여론조사 기관들은 적게는 5, 많게는 15%까지 윤석열이 이긴다라고 했지만 막상 뚜껑을 여니 빅데이터가 2에서 3% 정도 이재명 후보가 앞섰다라고 했지만 그 오차 범위로 따지면 가장 근접하게 맞춘 조사 중에서는 빅데이터가 유일하다라고 볼 수 있죠. 가장 정확도가 높다라고 보이는데 여기서 윤석열 지금의 긍정평가는 14%였습니다. 하지만 빅데이터는 이렇게 전화를 돌려서 하는 여론조사 기관이 아닌 그냥 인터넷 트렌드로서 알아보는 조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서특필되지는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언론들의 요즘 보도 형태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지난 영상에서도 말했던 것 같은데 자, 중앙일보가 칼등 검사 조정석엔 김건희 고등학생이 그린 윤석열 차 이렇게 기사를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경을 흠집내고 있었던 것이죠. 이 그림은 제23회 부천국제만화축제 전시장에서 윤석열 차라고 이렇게 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고등학생이 그린 카툰 그림으로 윤석열의 얼굴을 한 열차가 연기를 내뿜으며 달리자 시민들이 놀라 달아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리얼하죠. 열차 조종석에는 김건희가 있고 나머지 열차에는 검사들이 탑승해서 칼을 들고 서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 윤서방파들이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 칼을 들고 있죠. 자, 이 작품이 금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박수. 자, 오늘 아침 지금 편집을 하는 도중 이재명 당대표의 이재명의 민주당의 반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치일학 팩트체크. 민생 경제에 집중하고 정치 탄압 중단하라! 외교 참사 사과하고 경제 파탄 책임져라! 문재인 대통령님을 직접 겨냥한 정치 탄압이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헛발질로
판명난 부풍몰이를 빌미로 해서 전직 대통령이 돼서 보복감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전임자와 야당 탄압에 총동원하는 모습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국민을 지키라는 총칼로 경쟁자를 짓밟았던 독재 정권처럼 정의를 지키라는 사정 권력으로 공포 정치에 나선 것입니다. 특히나 민생 경제 상황이 초비상입니다. 외교 참사로 국격과 국익이 자유낙하하고 있습니다. 국가 최고 책임자가 며칠 전에 본인이 한 발언조차 기억을 못한다고 하면서 참모들 뒤에 숨는 뿐만 아니라 적반하장격으로 언론 탄압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이 이럴 때입니까? 자신을 좀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에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권력자는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서 남용하다가 과거 정권들이 어떠한 결말을 맞았는지 지난 역사를 꼭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영원할 것 같아도 권력이란 유한한 것입니다. 지금 휘두르는 칼날이 결국 스스로에게 되돌아갈 것이라는 점 잊지 마십시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과 집권 세력 모두 대오각성해야 합니다. 얕은 눈속임으로 지금의 국정 실패를 감출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 참으로 오산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 민주당은 민생을 위해서라면 어떤 경우에도 협조할 의사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국민의 기대와 바람을 배신하고 민주주의 파괴를 획책한다면 모든 것을 결고 결연하게 맞서겠습니다. 오늘부터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첫 국정감사가 진행이 됩니다. 사정기관들의 무도한 정치 탄압을 강력하게 저지하고 총체적인 국정난맥을 바로잡을 책임이 우리 민주당에 있습니다. 5개월 만에 완벽하게 붕괴해버린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조금 전에 북한이 다시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명백한 유엔 제재 결의 위반이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정부 역시도 무한 대결이 아니라 어떻게든 대화와 소통을 재개하고 평화의 길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해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큰 책무이고 남 탓이 아니라 현재의 위기를 명확하게 진단하고 상대 세력의 탄압에 권력을 사용하고 골몰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이 민생 위기를 어떻게 이겨나갈지를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